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매매하기 어려운 6가지 특징적인 케이스의 종목들, 여기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초보자분들은 애초에 이런 종목들은 필터링하면서 좀 피해갈 수 있고, 난 잘한다 하면은 실전에서 매매하던 내 종목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대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은 적자인데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테마주, 이런 거 피하는 게 좋다. 딱 봐도 알겠죠? 테마라서 그냥 매매부터 시작하죠. 알고 봤더니 다른 개인 투자자들만 잔뜩 몰려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매매할 때 애초에 종목 선정하는 필터링 기준이 불명확해서 좋다더라, 뉴스 떴더라, 호재 떴더라, 이런 거에 좀 뇌동처럼 빨려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이루어지고 테마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테마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테마인지 아닌지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종목 선정의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설령 내가 할 수 있겠다 싶더라도 그게 너무 과열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적으로 굉장히 빠른 변동성으로 사고 판다, 짧은 시간 안에 매매가 끝날 수도 있고, 1일차에 사서 둘째 날에 됐었을 때 바로 매도도 되고, 아니면 당일에 매수 매도까지 다 되는 굉장히 빠른 시계열의 매매를 하죠. 테마의 장래 일회성만 보고서 투자해놓고서 쭉 스윙을 한다라든가 사두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 이미 수급적으로 적자인 종목에 테마가 붙었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간 동안에 수급을 소화하고 물량을 소화하는 변수들이 되게 많이 있다. 테마라고 해서 무조건 스윙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다면은 최소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스윙 매매를 하는지, 거기에 적합한 타이밍인지, 궁합이 맞는지, 현재 파동 상황은 어떤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매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외인이나 기관이 쌍끌임에도 폭발 중인 종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피해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역시도 여기엔 동의를 해요.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수급이 굉장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다는 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락 자체가 가늘고 길게 오래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종목을 무조건 매매를 하면 안 되나? 저는 생각은 좀 달라요. 매매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늘고 긴 대세 하락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동 사이클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면서, 사이클이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하면은 대세 하락 파동에서 그냥 다 곡소리 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인정할 수 있다, 다뤄볼 수 있겠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택한 인정한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이 안에서도 역으로 템포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길기 때문에 매수의 템포를 끊어가면서 조절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라고 하게 되면 가격 이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한 상태에서 실전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다루기에 까다롭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요동치면서 버티기 힘듭니다. 내 판단을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흔들리게 되고, 투자금을 적당히 조절하지 못하고, 초보일수록 시드 자체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딱 자금이 매몰되어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이 꼴도 보기 싫어지거든요. 다루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거는 필터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선 그래도 이용하는 편이에요.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 폭발, 딱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나쁜 말인 건 맞아요. 매도 폭발할 정도로 물량을 담았던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의 기본적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충족되어 있는 기업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 종목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폭발하는 시점에 매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폭발한 시점 이후에 빠질 거 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다뤄볼만 해요. 과거 히스토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 평가 자체는 좋게 받았었던 종목이었을수록 적당히 역사이클로 이용해볼만 하다. 매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용해볼만 하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피하는 게 좋다. 이게 실전에서의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급증, 이거 수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트 매매를 할 때는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높은 데서 팔고 낮은 데서 사버리니까 이게 수익이 되거든요. 이런 하락 파동을 관리하는,
여기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공매도랑 같은 개념이 기관이나 공매도가 가능한 사람들이 오르면 계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한정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열되면 매도를 치면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찬물을 뿌리는 거죠. 불붙은 열기에다가 찬물을 뿌려서 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종목은 하락을 하거든요. 진짜 잘 가는 종목들은 과열되고, 과열이 됐다라는 거는 매수 심리 자체에 광기가 형성이 되죠. 아, 이거 지금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내일 엄청 올라갈 것 같아. 욕망이 욕망을 낳고 광기의 매수세가 종목을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테마로 움직이게 되고, 테마에는 수급이 영향을 끼치고, 수급 자체의 근본적인 근원지가 어딜까?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붙어서 되게 강력한 수급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서 주가를 쫙 끌어올리는 건데, 큰 손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꺾이게 되더라. 공매도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예외는 있겠지만 많은 종목들이 꺾입니다. 열기가 식어요. 결국에 불이 꺼진다. 이런 뜻에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고, 어떤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의 변화를 매일 추적 트래킹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포지션 변화까지 주고 봐서 나쁠 건 없는데, 저는 그게 피로도만 높이는 거고 노력 대비 아웃풋적인 부분에서 판단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급증 같아요. 갑자기 급격히 변했다.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고요. 급격히 변하는 거를 캐치한다는 거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파동에서 캔들들이 먼저 체크를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파동이 이어가고 있는데 팍 꺾어버리는 어떤 특정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인지하는 게 저는 순서적으로 1번이고, 이때 한번 공매도 많이 나왔나? 체크해주는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예전에는 이런 거 무조건 하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안 듣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은, 초보자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솔직한 심정입니다. 초보자 못하게 하고 잘하는 사람들만 하려고 나쁘게 왜곡해서 듣지 마시고,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신규 상장주요, 속된 말로 투자 시장에서 은어적으로 표현되는 천하제일 단타대회입니다. 컨트롤 실력이 자신 있는 사람들만 뛰어드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하다못해 기관들도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IPO 물량을 미리 갖고 있잖아요. 그 전에 비상장 주식일 때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물량을 덧대면서 그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려면은 회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을 엄청 만들고, 상한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폭도 넓어요. 파동 변화를 하루 안에 정말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투자를 좀 잘하는 사람은 이 변동성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루 안에 이런 변화를 가질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다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초보가 뛰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컨트롤 자체를 못합니다. 그냥 변동성에 눈이 멀어서 늪에 빠지는 거예요. 매매가 제대로 안 되겠죠. 손절도 잘 못하고 손실매도도 못하고, 내 포지션 세운 게 거기서 어긋났었을 때 어떻게 방어하는데, 이런 부분 아무런 계획도 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태우는 거죠. 운 좋게 딸 수도 있겠지만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냥 잃는 구조 속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신규 상장주를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균형 좀 맞출 줄 안다, 내 매매 스타일에 나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도 되죠. 대신에 이 종목은 아까도 말했지만 천하제일 단타 대회에 가까워요. 몇 개월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에 포지션 관리는 별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 종목에 들어오는 초반 수급 같은 경우에는 단타나 길어야 단기 매매 정도로 들어오지, 절대 처음부터 큰 단기 투자나 수익 관점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인지하고서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 흔히 말하면 사연 많은 종목, 매물대가 너무 좀 지저분한 종목, 이런데 앞에서 상승 흐름이 있잖아요. 이 앞에서 매물대가 두터운 거예요. 물린 게 많아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앞선 매물을 다 소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물만 소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 투자자들의 사연이 많습니다.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너무 지쳤으니까 물량 털고서 도망가려고 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힘으로 올라갈 때 동일하게 올라가지 못한다, 상승세가 약해진다, 요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를 끄집어 올려주는 강한 수급 같은 경우, 결국엔 그것도 돈이죠. 누가 됐든 간에 강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현상을 압니다. 이런 데서 고점을 돌파시켜 주려고
맞추려고 팡 하고서 밀어붙이는데 자금을 안 쓰고 일부러 시간 끌면서 진을 빼게 되면 여기 있는 매물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더 싸게 밑에서 매수가 되는 이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매도까지 얹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고점을 돌파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더 빠지게 만들어서 밑에서 사서 그냥 반등에 팔아버리는 형태의 매매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게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공격적으로 쓰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현상에 대한 파동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야 되는 거고, 흔히 말하는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손절될 만한 곳, 거기를 건드려서 살짝 이탈될 때 탈환시켜주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 노리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거든요. 파동을 이용해서 공략은 가능하다. 근데 파동을 잘 봐야 되고 요거는 꽤 까다롭다. 하지만 무조건 하면 된다 안 된다로 이분법으로 구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력 있으면은 이용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이용하기는 한다. 마지막으로 6번째 케이스입니다. 시총에 따라서 그리고 거래 대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10년 전만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요즘은 중요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튜브나 다른 매체 수단들에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합니다. 시총 자체가 기업의 등급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상 아무래도 더 좋은 걸 선호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본 랭크를 따지는 거고요.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나 말고도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야 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인식 속에서 거래 대금 몰리는 곳에 더 몰리고 없는 곳은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는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해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거래 대금 자체는 수급을 만들어주는 요소니까 당연히 거래 대금 있는 데서 매매를 해야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슬리피지 현상도 없고 훨씬 더 유연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예전에는 시총 좀 낮아도 거래 대금 대신에 거래량이 받쳐주게 되면 테마가 있거나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은 매매도 됐었지만 이왕이면은 신규로 선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 대금 있는 곳, 시총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말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쪽을 찾는 이유가 다른 데는 양극화돼가지고 예전엔 거래가 없어도 간간히 거래되는 일부러 틈새를 노리고서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너무 없어가지고요. 몰리는데 다 몰리니까 결국에는 몰리는 데서만 매매를 해야 되더라. 최근 시장에서 제가 좀 느끼는 점이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도 있습니다. 몰리는 데만 몰리잖아요. 결국에는 실력 가지고 시합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가정하고 놓고 봤었을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무조건 몰린다고 해서 좋은 걸까? 결국에는 이거 실력 따라가지 않을까? 얘가 평소에 매매하는 실력을 길러놔야 되더라.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아시죠? 저희가 훈련소를 무료로 개방해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점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오픈됐습니다.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 다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무작정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툭툭툭 건드려 보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너지 가지고 함께 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질적인 퀄리티 관리가 들어간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입장이 어렵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셔라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소 이용해서 본인의 실력을 성장시키고 향상시켜 가면은 이 시합장 안에서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저는 투자는 돌고 돌아서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실력이다, 기본기다, 자신의 균형을 컨트롤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에는 본질이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실전에서 제가 저는 어떻게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 다 얘기를 했거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필터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고, 만약에 난 초보가 아니라서 이용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이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고요. 제가 생각할 때 실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처음에 필터할 때는 6가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6개에 해당하는 상황이 왔네? 그럼 어떡할 건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 있죠.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 이 손절도 이미 그런 상황이 나왔었을 때 손절이 쉽게 될까?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처음에 괜찮은 줄 알고 버텼다가 안 괜찮음을 인지했었을 때는 손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일 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남는 선택은 그럼에도 손절하든가 아니면 내가 관리나 방어를 할 줄 알아서 컨트롤해서 풀어가든가, 종목 안에서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계좌 차원에서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지만 결국에는 관리, 방어 이거를 할 줄 알면은 선택권은 더 늘어나는 거고요.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존버도 선택이고 손절도 선택이니까 나는 이거 선택한 건데 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죠. 자신의 돈을 자신이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손절을 할 거면은 가능한 빠르게 빠른 타이밍에서 손실 매도를 하면서 바로 관리
관리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선호하고요. 뭐 여기서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거, 할 줄 아는 걸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실전에서는 처음에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필터 자체는 쉬운데 매매하고 있는 중간에 이런 케이스가 끼어들게 되면 대량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실전 팁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부연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더 실전적이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